반갑습니다. 자원봉사론 강의를 담당하는 박정인 교수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중간고사는 잘 보셨겠죠? 또 중간고사가 지나갔으니 한편으로는 후련할 거예요. 드디어 한 학기의 반 정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9주차 1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주차 1강의는 제8장 아동자원봉사활동에서 우리가 7주차와 8주차에서 아동의 이해와 아동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강의를 들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과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풀어본 후에 세 번째로 자원봉사활동의 대상인 아동과 네 번째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주차 2강의 과제에서 아동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부분인 두 번째 문항, 아동, 영유아, 유아, 청소년, 어린이 등의 법적 연령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아동자원봉사활동에서 첫 번째로 아동의 이해입니다. 아동의 개념을 살펴보면 아동이라는 용어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률 및 관점에 따라서 어린이, 영아, 유아, 청소년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동복지법과 입양특례법, 한부모 가족지원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14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영유아 보육법과 모부자보건법에서는 6세 미만을 영유아라고 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에서는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를 유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등에서는 19세 미만을 청소년, 아동청소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로교통법에서는 13세 미만을 어린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에 관한 나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령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용어의 혼란과는 별개로 전통적으로 아동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부모와 성인에게 의존해서 성장하는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애 발달 주기상 아동기는 청소년 및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기로서 기본 생활권과 건강한 발달이 보장되고 사회 문제 발생이 예방되어야 하는 시기이자 미래사회 인재로서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하는 독립적인 특성과 가치를 갖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7주차 3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아동이 성인과 구별되는 특성을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은 아동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입니다. 제8장 아동자원봉사활동에서 아동의 이해 부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특성을 살펴볼까요?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동은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면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아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이는 아동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능력이 없으면서 성인과 구별되는 신체적 특성과 의존성, 성숙의 과정, 욕구와 민감성, 적응성, 탄력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적 특성입니다. 아동은 나이가 어릴수록 둥글고 포동포동한 얼굴, 상대적으로 큰 눈, 짤막하고 통통한 손발, 어색한 동작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살 이하의 유아를 보면 알 수 있겠죠. 포동포동 만지고 싶잖아요. 아동은 일반적으로 성인에 비해서 체중이나 키가 작고 언어 능력이나 운동 능력, 그리고 정신적, 정서적인 대처 능력이 부족합니다. 아동 후기에 이르면 신체적 발달의 속도와 정도가 매우 급속해지면서 10대 후반에 이르면 신체적으로 성인과 거의 유사한 상태에 이르게 되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특성 중에서 두 번째, 의존성은 아동은 의식주를 포함한 생존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부모를 포함한 주위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또는 보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정체감이나 발달의 다양한 측면이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관점에서 1차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아동의 의존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동 후기, 청소년기라고 하죠. 아동 후기에 이르면 부모 등으로부터 의존성을 극복하고 독립하려고 합니다. 아동의 특성 중에서 세 번째로 성숙의 과정은 아동기는 미성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변화해가는 과정으로 개인적 능력과 아동이 처한 양육 환경에 밀접한 상호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아동의 성숙 정도는 개인차가 있죠. 아동의 성숙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이라는 외부적 자극에 의해 더욱 촉진될 수 있고 보호자로부터 애정 어린 격려와 지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의 성숙 정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특성 중에서 네 번째로 욕구와 민감성입니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욕구 충족을 연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동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상황을 이해하기보다 욕구 불충분에서 오는 실망과 좌절에 빠져들기 쉽고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이런 실망과 좌절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데 특히 10대 아동은 성인들보다는 또래 집단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아동이 지속적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의 판단에 민감해지고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동의 특성에서 다섯 번째는 적응성입니다. 아동은 부모와 가족이라는 집단을 최초의 환경으로 해서 차차 놀이 집단,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작업집단이라는 보다 광범위하고 복잡한 사회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아동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성인보다 더 뛰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이 출생과 더불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세계는 그 의의가 아동에게
처음이자 새로운 것으로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성인의 적절한 보호와 인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의 특성에서 6번째로 탄력성입니다. 아동을 둘러싼 각종 환경적인 위험 요인들은 아동의 미래에 문제를 조성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모두 다 범죄 등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어떤 아동은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을 극복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동들과 같이 또는 그보다 더 뛰어난 생을 개척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능력을 탄력성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보호자로부터 지지와 보호를 받으며 환경으로부터 적절한 긍정적 자극을 받은 아동들은 어려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등 적응 능력을 키워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동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자율성을 지닌 존재이면서 또한 성인에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로서의 아동은 적절한 영양과 양육보호, 의사표현을 통한 자기 결정권 등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도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발전에 따른 상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급격한 사회변동은 가족 기능의 해체와 가족 이기주의의 팽배를 야기했으며 전인교육의 부재로 대표되는 잘못된 교육제도와 방식은 건전하게 성장, 발달해야 할 아동들을 열악한 사회문화 환경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동에게 가정과 공식적 교육체제만으로 건강하고 밝은 성격 형성과 이타적인 가치관 확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과 바람직한 집단 경험의 기회 제공으로 올바른 사회화를 유도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지도록 도와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동들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는 첫째, 아동학대, 둘째, 빈곤, 셋째, 기아와 미아, 가출, 불황화, 넷째, 입양, 다섯째, 사교육비 부담과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배제입니다. 제7주차 3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아동이 성인과 구별되는 특성을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은 아동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입니다. 기아 미아 발생 시 인도 과정을 살펴볼까요? 첫째, 기아 미아 가출 불황 아동은 경찰관에 의해서 발견되며 이들은 관할 구청에 인도된 후에 아동복지센터로 보호 의뢰됩니다. 두 번째, 아동복지센터에서 이들을 일정 기간 일시 보호하며 심리검사와 개별상담, 집단상담, 사례회의 등을 거쳐 개인 성향, 가족 환경 등을 조사하여 아동의 보호 방법을 결정합니다. 셋째, 가족이 있는 경우 귀가 처리하며 가족이 있으나 보호할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아동복지시설에 보호를 요청합니다. 아동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에서 네 번째로 입양입니다. 입양이란 혈연 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 관계를 맺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을 전후하여 생긴 전쟁고아와 혼혈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입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대화 이후 미혼모 및 불화가정 등에 기인한 아동 유기가 늘어나면서 점차 사회 문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입양과 관련해서는 입양특례법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에 소개된 이 방 안내를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8장 아동자원봉사활동에서 세 번째로 자원봉사 활동의 대상인 아동들은 어떤 아동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00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제공하게 되는 아동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데요. 또 다양한 모습으로 도움의 손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살펴보면 첫째, 빈곤 가정의 아동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이 빈곤하면 아동은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상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없겠죠. 더구나 빈곤한 가정들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는 있지만 정상적인 양육과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자원봉사자가 빈곤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혹은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가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학대받는 아동입니다.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중복학대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학대의 후유증으로 아동들은 단순히 타박상, 골절 등에 그치지 않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대 아동에서 정신지체와 언어장애가 발생되며 그 외에 발달지연과 중추신경장애, 정신지체, 과잉행동, 충동성, 언어발달의 장애 등 자아기능 손실, 신체적, 심리적 충격으로 소멸 또는 유기당할 위협을 느끼고 심한 공황 상태에 빠지는 급성 불안 반응, 근본적 신뢰를 이루지 못하는 병적 대인관계, 부모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억압하는 강한 부정, 투사 등 원시적 방어 기제, 가정이나 학교에서 공격적, 파괴적 행동,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 및 비행 등 충동 조절, 손상, 슬픔, 낙심, 모욕감 등을 느끼는 자아 개념의 손상, 자살 기도, 위협 등 자학적, 파괴적 행동, 집중력 장애, 인지 손상 등에 의한 학교 부적응 등 심리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깁니다. 이외에도 여러 후유증이 많이 남게 되겠죠. 이러한 학대 아동들은 주로 전문적인 복지시설에서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아동에게 건강한 인격과 나아가 사회 적응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버려진 아동입니다. 미혼모의 발생과 이혼 혹은 별거로 인해서 기아 상태에 있는 버려진 아동들도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종종 나오기도 하죠. 이러한 아동들은 일시적인 보호소나 영아원 혹은 고아원에서 보호 양육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양되기도 하지만 이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사랑과 봉사가 아동으로 하여금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장애인 부모가 있는 아동입니다. 부모는 있지만 부모님이 장애인인 거죠. 장애인 부모 혹은 부모 중에 어느 한쪽이 장애인이 있는 가정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머니가 장애일 경우 일상적인 사소한 생활에서부터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할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부모 가정 및 소년, 소녀 가정의 아동입니다. 한부모 가정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합니다. 소년, 소녀 가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가구 중에서 만 18세 미만, 출생일 기준입니다. 이것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를 말합니다. 이들 가정의 아동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심리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가정에서 분리되어 혈연적으로 무관한 아동끼리 성인들의 보호 아래 24시간 집단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이 건전하게 사회인으로 성장 발달하도록 교육 및 치료를 포함한 사회적,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의 대상인 아동은 빈곤 가정의 아동과 학대받는 아동, 버려진 아동, 장애인 부모가 있는 아동, 한부모 가정이나 소년, 소녀 가정의 아동,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으로 나누어서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제8장 아동자원봉사활동에서 네 번째로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사회변동이 급격히 일어남에 따라서 가족의 기능이 해체되어 아동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학교 교육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해 무한 경쟁에 시달려 인성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은 어렵거나 원만치 못한 가정, 사회 환경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자기의 의지를 상실한 아동을 도와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즐기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고독과 불행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더욱이 요보호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많은 소외감과 외로움, 고독감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들 아동이 올바른 인격 형성과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는 각별한 배려와 이해심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가족 구조 또한 많이 변화되어 아동들이 보호와 양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터전인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상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자원봉사자가 해줘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첫째, 인간화의 역할과 두 번째, 사회화의 역할, 세 번째, 치료자로서의 역할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간화의 역할은 자원봉사자는 아동의 특성 및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이 인간다운 애정을 얻고 다른 아동들과 함께 성장하며 인정받으면서 자랄 수 있는 바른 인격의 성장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화의 역할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자는 아동이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치료자로서의 역할인데요. 자원봉사자는 문제가 생긴 아동을 위해서 자원봉사함으로써 아동이 본래의 순수한 자아를 형성하도록 치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인간화의 역할, 사회화의 역할, 치료사로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에서 두 번째로 자원봉사자의 자세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자세에는 자원봉사자의 자세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자세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봉사 시간을 엄수한다입니다. 자원봉사를 하기로 해놓고 그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그 센터나 대상 아동이 굉장히 난감해지겠죠. 아주 어르신들도 그렇고 누군가가 찾아온다면 그 시간을 아침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 시간을 꼭 지켜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동의 개인적인 과거는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도 고민이 있을 때 그냥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그 아동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대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아동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직원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자원봉사자 개개인의 문제로 그 아동에게 모든 것을 다 주면 되지 않아요. 준다고 모든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직원과 협의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아동과 직원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그 아이나 직원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다섯 번째, 건설적 의견은 정당하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담배는 지정된 곳에서만 피운다. 우리 사회 모든 부분이 그렇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지금은 아무 데서나 피우지 않죠. 담배는 지정된 곳에서만 피우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자기 분야 이외의 일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다. 자원봉사들을 하러 아동에 대해서 갔으면 그 아동에 대한 아동의 학습이면 학습, 인격이면 인격, 또 취미생활에 대해서만 하셔야지 공부를 가르치러 갔다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덟 번째, 시설 내에서 음주를 하지 않는다.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겠죠. 아홉 번째, 아동이 이성적 감정을 갖고 접근치 않도록 유의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열 번째, 맹목적인 동정은 삼간다. 11번째, 아동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 꼭 직원과 협의해야 되겠죠. 12번째, 아동을 은밀하게 밖으로 불러내지 않는다. 꼭 자원봉사센터에 협의하여서 아동을 바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를 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동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며 두 번째, 약속 시간 엄수와 신뢰관계 형성 세 번째, 눈높이 자원봉사활동 다섯 번째, 아동의 솔직한 자기감정 표현과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며 다섯 번째로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 및 일상생활 지도입니다. 유의사항에서 첫 번째로 대상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의 필요를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재능보다 대상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진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동들의 욕구 충족에 대한 계속적인 실패는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바람직한 아동기의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지지가장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는 대상 아동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동의 심리, 정서적 변화와 주위 환경의 변화를 관찰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약속 시간 엄수와 신뢰관계 형성입니다. 아동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사회 집단이나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가 아동과의 약속을 자주 어기게 되면 아동은 자원봉사자를 신뢰할 수 없게 되고 바람직한 관계 형성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봉사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 양해를 구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시간 활용으로 봉사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고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을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발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9주차 1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자원봉사활동의 대상이 되는 아동을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은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세 가지로 설명하시오입니다. 제9주차 1강의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대상인 아동과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 강의하였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